또 다음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이나 감춰진 의미를 추론해 봅시다. 됐어. 자, 확인할게요. 밑에 보지 않고 할 거예요. 자,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비용, 어떤 비용이에요? 위에 쭉 읽어보면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에 지불할 내용이에요. 여기에서의 기업, 비용, 국방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 요 정도만 체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국방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생산, 공급합니다. 무엇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 공급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 꼭 필요해요? 아니죠. 바로 이 말 꼭 필요해요? 아니지. 뭐 때문에 과연 바로라는 말을 썼다? 과연 바로 뒤에 오는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3번 볼게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는 왜 공공재에 해당할까? 돈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공용으로 같이 쓰니까.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의 특징은 뭘까?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들의 특징. 밑줄. 이익을 얻기 위한 것. 이익을 얻기 위한 것. 2번. 이 글에 가정이 있었어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자. 이러한 가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돈 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공공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인데 세금으로 한 1년에 한 3, 4억 낼 정도로 많이 버세요. 그렇게. 실험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실험의 의도, 과정, 결과 전부 다 확인되어 있어요. 마지막 것만 체크할게요. 실험 결과의 분석.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인간이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 또 쓸게요. 언제나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다. 결국에 이 실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체크, 필자의 의도, 그러니까 글 전체의 주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그거 경제, 정책 잘못됐어. 밑에 예상 독자는 누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히려 2번이 글 전체 주제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더 잘 납니다. 1번에서 예상 독자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무엇을 기대해요? 전통적 경제 이론 한계가 있어 라고 깨닫게 한 다음에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 아이고 말 길다. 이 글 전체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통적 경제학에서 제시된 지금의 경제이론과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재검토해라. 그냥 글 전체의 맨 마지막 문장 그거 쓰시면 돼요. 전체의 마지막 문장.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의외로 따뜻합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 여기 또 밑줄이죠. 경제 행위를 하는 인간이 이기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녔다. 기꺼이 공공재 생산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그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조금만 힘내볼게요. 아, 올림픽이 끝나서 왠지 휑하더라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하대요. 응?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하계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경기 종료 순간에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기쁜지 즐거운지 슬픈지 아쉬운지 행복한지 23명의 은메달 수상자와 18명 동메달 수상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비통에 가까운지 환희에 가까운지 10점 만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디가 있을까? 동메달 수상자는 환희에 가깝고 은메달 수상자가 비통함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왜? 은메달은 생각해. 아,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동메달은 생각해. 오,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어. 시상식에서의 감정을 평정하기 위해 은메달 수상자 20명, 동메달 50명의 시상식 장면을 분석하게 했다. 은메달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기분이 좋은지. 근데 객관적인 성취는 은메달이 높지. 근데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대. 분석 결과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 수상자의 행복 점수는 7.1점, 환희에 가까웠지. 하지만 은메달은 4.8점, 환희와 거리가 멀었어. 시상식에서도 역전되지 않았대. 동메달 수상자는 행복 점수가 5.7, 은메달 수상자는 4.3. 이 연구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뷰도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동메달 수상자는 만족감이 더 많이 나타나. 은메달은 아쉬워요. 이렇게. 왜 은메달이 3위 동메달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할까? 어머, 여기에도 문답이 쓰여져 있네요. 빨간색으로 밑줄. 선수들은 자신이 거둔 객관적인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하므로 객관적인 성취를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 말 되게 어렵네. 은메달은 무슨 생각해? 금메달과 은메달 사이에서 생각했지. 동메달은 3위와 4위, 메달을 걸 수 있냐와 없냐로 판단을 한 거죠. 은메달 수상자의 가상의 성취는 금메달, 은메달은 금메달이 가상의 성취. 반면 동메달 수상자가 비교한 가상의 성취는 노메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관적 성취는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연봉을 한 1억씩 벌고 있어요. 근데 동창회 나갔더니 전부 다 어떻게? 걔네들 연봉이 다 2억씩이야. 그러면 아씨, 나 돈 되게 못 버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당신들이 연봉을 한 7천 벌고 있어. 근데 동창회 나갔더니 애들이 한 3천 겨우 벌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지. 1억일 땐 기분이 나쁘고 7천일 땐 기분이 더 좋다고? 비교 대상이 다르니까. 동메달 수상자가 은메달 수상자보다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은메달 수상자는 금메달과 비교했고 동메달은 노메달과 비교를 했으니까. 2번, 이 글에서의 밝힌 인간의 특성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행위를 살펴봅시다. 방금 이야기한 거, 그 연봉 이야기 곧 하시면 되겠고요. 3번, 36.5도 인간의 경제학의 필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지 추론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밑줄. 위의 사례를 활용해서 밑줄,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때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위를 하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왼쪽에 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얘는 체크하고 갈게요. 왼쪽.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논설문, 설명 분석하고 동메달이 더 행복한 이유, 주제. 자신의 객관적 성취가 가상의 성취와 비교하여 그보다 높을 때 행복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해내야 돼. 은메달의 가상의 은메달 딴 사람의 가상의 성취는 금메달. 동메달 딴 사람의 가상의 상황은 노메달.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지. 심리학적 주제를 일상에서 적용하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거 실험의 결과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그래서 귀납적 구조다. 결론이 뒤에 있어요. 귀납적 구조라는 말이 어려우면 결론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85페이지의 지문들은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88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됐을까? 다음 시간에 오면 문제 틀린 거 같이 확인하고 뒤에 지문 또 나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